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슈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글로벌 원샷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조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점에 의의가 있겠는데요. 자, 간밤에 나왔던 고용지표와 또 파월 의장,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맞물리면서 개장 초반 분위기가 좀 어두웠습니다. ISM 서비스업 PMI가 나왔는데 53.4로 여전히 확장 국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S&P 글로벌에서도 역시 서비스업 PMI를 발표를 했는데 50 위쪽에서 지표가 나오면서 신규 주문, 고용, 물가 모두 오름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우려를 다시 한번 키운 건데요. 파월 의장은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CBS에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60분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금리 전망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아직 우리 경제가 연착륙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확신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발언도 함께 내놨습니다. 더불어서 카시카리 총재, 거기다가 굴스비 총재, 보스틱 총재까지 3명의 총재가 발언을 내놨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매파 의원으로 분류가 되는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에 시장의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중립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 추가 긴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건데요.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죠.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도 보다 더 긴축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발언에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장 초반 분위기는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역시 실적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배경에는 에스티로더 같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의 시대는 갔다. 대신에 M&M 또는 AI5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목들 안에 엔비디아는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액면 분할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덩치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액면 분할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의 주식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부풀면서 4.8% 상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라이릴리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간밤에 헬스케어 섹터가 전반적으로 그래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지지를 해줬습니다. 처방약 할인과 관련해서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를 포함해서 4개사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5.8%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테슬라는 다시 좀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3.7%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번엔 독일 쪽에서 이슈가 좀 있었고요.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이제 테슬라 우리 구매하지 않을 거야. 가격이 너무 변동이 심하고 거기다가 인도를 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불만을 드러내면서 테슬라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목표가 하향 의견도 함께 나왔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와중에 재무부 대표단이 파견될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옐런 장관의 방중 가능성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간밤에 유가는 73달러 선에 육박하면서 소폭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2월은 전반적으로 힘이 없는 달이라고 합니다. 9월, 8월에 이어서 2월은 세 번째로 증시가 약한 달이기 때문인데요. 2월은 짧기도 짧지만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첫날은 조금 어둡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요일은. 러셀 2000 지수는 1.3% 흘러내렸는데 최근에 증시가 빠지면서 중소형주도 함께 흔들리는 모습 함께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반도체 지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넘게 올랐습니다. 자, 손에 손잡고 노보노디스크와 머크가 새로운 회사와 손을 잡게 됐습니다. 인수 결정을 발표를 한 건데요. 노보노디스크는 캐털란트를 품에 안게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노보홀딩스가 캐털란트를 품에 안게 된 건데 위고비라는 제품을 필두로 해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리고 보여주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입니다. 그런데 위고비가 조금 더 팔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품귀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더 팔릴
팔릴 수 있는 물량을 팔지 못하는 모습이 좀 아쉬웠던 걸까요? CMO 기업인 캐털란트를 품에 안게 됐습니다. 위고비와 오젬픽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번 인수로 인해서 이탈리아, 벨기에, 미국까지 위고비와 오젬픽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노보노디스크가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라는 점 체크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노보노디스크, 캐털란트 모두 크게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머크는 이번에 반려동물 쪽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머크 차원의 인수라기보다는 머크의 동물 사업부가 엘랑코라는 기업을 끌어안게 된 건데 엘랑코 한 8%가량 오르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수생물 아쿠아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부서를 끌어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머크의 좀 라인업이 다양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도 역시 비만 치료제의 핫 이슈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로슈와 암젠, 리제네론의 추가 이슈들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로슈 같은 경우는 비만, 당뇨, 항암 분야에 조금 더 강세를 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파이프라인 재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암젠은 월 1회 제형 비만 치료 관련해서 임상 일상 데이터가 나왔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실적 발표 내놨던 리제네론 역시도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형으로 지금 현재 개발 중이다라는 이슈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적 발표 절반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이던스에 따라서 울고 웃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죠. 간밤에는 반도체, AI 기업들 실적 발표 내놨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 AI 쪽 모두 좋은 모습으로 주가는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온세미컨덕터와 NXP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정규장에서 그리고 시간 외에서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더불어서 팔란티와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역시 EPS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AI의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일 텐데 초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정부나 국가기관의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말 주체할 수 없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CEO가 내놨습니다. AI라는 테마가 또 한 번 팔란티어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어주게 될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울고 웃었던 기업들도 하단에 정리를 해봤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3대 지수는 흘러내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낙폭을 회복했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주는 반도체의 흐름도 좋았죠. 마이크론도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런 좋은 점만 오늘 봤으면 좋겠는데 네.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설 연휴, 설렘을 안고 글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0.9%, 코스닥 지수 0.8% 하락률. 사실 지난주에 급등했잖아요. 그에 따른 피로감도 있었을 테고 연휴를 앞둔 관망세, 이 두 가지는 내부적인 요인, 영향을 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 의장이 약간은 시장이 싫어하는 멘트를 하기도 했고 중국 쪽의 부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장중에 무려 3%나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3% 급락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면 정말 패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소형주지수 관련해서 ELS 상품이 낙인 구간으로 진입해서 매물이 갑작스럽게 출회됐는데 그나마 대형주 중심의 방어 노력이 나오면서 낙폭이 축소되며 2%포인트 정도는 돌려냈습니다. 종가는 1% 정도 마이너스권. 이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도 좀 흔들린 측면도 있는데 수급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 와중에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선물은 좀 팔았더라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이런 현상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호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지수를 끌고 내려간 매도의 주체는 기관이었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에 위치한 주요 종목 가운데 현대차와 삼성물산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아웃퍼폼이 있었죠. 각각의 명분은 이렇게 되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 현대차, 인도법인 인도에서 IPO 초기 협상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도를 냈습니다. 근데 사실 인도 상장 쪽은 예전부터 좀 이야기가 돌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1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영향으로 삼성물산이 힘을 받았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을 하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서 볼까요? 최근 들어서 컨셉 자체가 저 PBR주라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아가 그 전주까지 굉장히 큰 시세를 내면서 PBR이 벌써 1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1배 미만의 종목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보면 현대차와 삼성물산이 각각 0.68배, 0.78배 정도 아직 1배 미만이구나. 여기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풀이해보면 키 맞추기 차원에서 이 두 종목이 올라간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컨셉 자체가 죽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업종별 등락률, 자동차가 상위에 배열이 된 이유, 현대차의 힘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일정 체크 이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세론 여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 세 포인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일정과 2월 말, 3월 말 각각의 그 저PBR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대부분 이런 것들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 빌미, 세론 뉴스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바로 크게 좀 증권, 운송이 아닐 거예요. 증권, 은행, 금융, 보험 이런 섹터가 좀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기획했나 봅니다. 이런 쪽에 이제 물량이 출회되면서 업종 지수가 크게 밀리긴 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저PBR 컨셉 죽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아랫꼬리가 달리는 모습, 즉 저점 대비했을 때 낙폭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장중에 나타났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 와중에 6%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자진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고 유통 주식 수가 적다 보니 품절주의 성격도 부각되는 양상. 한화생명은 6일 연속 상승 행진 이어가면서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 좀 크게 밀렸었던 두 종목, 이것들이 금융 섹터 대부분 이런 모습을 나타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서 차트 일중 그래프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장중에 크게 좀 밀리는 듯 했었는데 돌려내면서 낙폭을 만회하며 1% 조정에 그치는 모습이었고 심지어 우리 금융지주는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면서 양봉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또 담았던 종목들은 저PBR 컨셉과 지수 베팅이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현대차, 그 다음이 삼성전자 우선주 배당 쪽이죠. SK하이닉스입니다. 기관이 더 많이 저PBR주를 담았는데 현대차와 삼성물산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좀 들어가 볼까요? 증권가에서는 이 컨셉 죽지 않았다라는 의견으로 일치됩니다. 나온 시황의 모든 자료 체크를 해봤고 포인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흔들림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KB증권에선 이번 주 숨고르기 전망이지만 중기적으로 저PBR 모멘텀은 유효하다는 의견. 대부분은 흔들릴 때는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로 삼아보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어제 그 은행주, 자동차주가 흔들리면서 기관이 오히려 못 담았던 포트의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대다수였습니다. 다만 지난주부터 체크해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 저PBR주라고 해서 그냥 무지성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에 시장은 주목하기 시작했고 옥석 가리기에 진입이 돼 있다라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순 저PBR에서 이제 실질적인 주주 환원 가능성으로 시장의 시선이 옮겨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액션을 취할 만한 기업이 무엇인지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합치된 내용입니다. 신영증권에서는 종목을 볼 때 관전 포인트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구책을 내놓을 여력과 의지가 있는가, 기업별로 현금력과 수익성이 받쳐주는가, 총 자본을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가, 그리고 지배구조가 원래 건전하거나 이미 세팅이 된 종목인가 이런 관점입니다.
자, 그 대부분은 자동차하고 금융주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신영증권에서 유통 의류 쪽에 관심주를 내비쳐서 특이해서 좀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볼만한 기업들, 꼽고 있는 것들 이렇게 정리를 같이 해봤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 상승 종목과 파란색은 하락 종목인데 실적 실망감 나왔던 바텍과 서남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실적 잘 낸 기업들, 수주 공시 냈던 기업들은 상승했고요. HLB는 거의 이제 페낫계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이전 상장 거래소 쪽에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마치고 추가 상승세가 그룹에서 무더기로 나왔고요. 상승폭은 크진 않았습니다. 자, 지분 매도 이슈 있는 NK맥스가 어제 큰 폭의 하락세를 시연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관점도 기업별로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과거에 좀 정리를 했다가 아마 시간상 짚어드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최근 최대 주주 반대 매매를 당하면서 한순간 물량 매도 폭탄이 쏟아졌던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걸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식 담보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받은 기업들, 이미 시세가 다 무너져 있는 기업들입니다.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공시 있기 전에 대표의 물량이 거의 다 출회가 됐죠. 12.94%의 지분이 한순간 0.01%로 줄어들었습니다. 최대 주주에서 소액 주주로 한순간 바뀐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임원, 주요 주주들이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곤 하죠. 근데 그 주식의 가치가 계속 빠지니까 증거금이 부족하게 되고 증거금 채워 넣어라 하고 대부분 돈을 빌려준 쪽은 증권사니까 증권사에서 통보를 하는데 그걸 기간 내에 채워 놓지 않으면 주식이 팔림을 당하는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있고 앞으로 시장이 더 빠지고 종목별로 했을 때 추가적으로 낙폭이 많이 늘어나서 대주주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좀 높게 형성된 종목들은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포인트로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체급 다시 분류하기 이제 그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를 한 번씩 변경을 하게 되는데 코스피 3월 변경일입니다. 3월, 9월 선물 만기일 정기 변경일인데 올해는 3월 14일 예정입니다. 대형주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위까지 끊어서 분류가 되고 중형주는 300위, 소형주는 301위 이하로 분류가 되는데 코스피 안에서도 종목이 이렇게 나뉘죠. 체급이 다릅니다. 근데 이 사이에 중간중간에 있는 게 변동일 보이기 때문에 한 번씩 정기 변경해서 다시 공시를 합니다. 기관들은 이런 지수를 참고해서 ETF 등의 상품을 만들고 추종 자금이 편성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한 가지 이벤트 드리븐 적은 측면에서 체크포인트, 투자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그 변경하기 한 달 전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쭉 그동안에 등락률이 나와 있거든요. 잘 안 보이네요.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요. 대형에서 중형으로 넘어갈 때가 가장 좋고 중형에서 소형으로 넘어갈 때가 그 다음 좋고 중형에서 대형으로 크게 올라갈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많았습니다. 아웃퍼폼 비율이니까 코스피가 한 평균적으로 이 기간 동안 2% 올랐다고 하면 6.3% 그러니까 8.3% 정도의 시세가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균 아웃퍼폼 비율이 6%, 중형에서 대형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보통은 중형에서 대형으로 올라가면 이 끝자리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비중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대형에서 중형으로 가면 여기에서는 꼴찌 종목이었는데 이쪽으로 가면 1등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기관에서 추종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투자 포인트가 시장에서 좀 거론이 되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 변경 예상 종목들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꼽고 있는 쪽이고요. 수익률 기준으로 과거 패턴으로 보면 이쪽 이 순서가 좋겠죠. 2월 말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데이터 평균 금액으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변동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또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당잠사였습니다.